읽히지 않는 책과 읽히지 않는 인생.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뮤지컬 호프입니다. 2008년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이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미발표 원고 반환 소송을 했던 실화를 바탕 재창조된 극으로 실제 사건에 대해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뮤지컬 호프를 실제 관람하면서 느낀 제 첫 감상은 작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였습니다. 보통 소유권에 대한 재판은 누구의 정당성이 옳은가, 즉 이게 그래서 누구 건데라는 흐름입니다만 여기선 왜 호프가 원고를 지켜오게 되었는가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베르트는 호프의 엄마 마리 호프에게 원고를 맡기고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베르트의 조언에 따라 호프 모녀는 국경을 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분쟁 지역에서 납치, 유태인 수용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용소 씬의 넘버는 조명을 온통 붉은색과 흰색 핀조명이 대조되게 연출되고 책갈피로 지칭되는 앙상블의 모자와 특히 MD로 구매했던 대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목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독일어 알바이트 마크 투 프라이는 실제 나치 집단 수용소 출입문 위에 적혀있는 상징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참 좋은 사람 많이 만났는데 라는 대사와 상반되게 호프는 자신과 엄마가 살기 위해 거짓말과 동료를 팔아넘기는 짓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지켜온 엄마가 베르트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하자 호프는 집을 뛰쳐나와 전쟁이라는 의미의 카델을 만나게 됩니다. 카델과 지내면서 호프는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 웃음 많고 행복한 원래 그 나이 때 소녀가 가지고 있을 모습을 보여주나 잊고 있던 원고와 엄마가 다시금 족쇄가 되어 행복이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집에 오는 길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마지막으로 엄마 마리가 호프에게 남기는 듯한 말은 케이가 첫 장면에서 호프를 챙기는 모습에서도 케이가 어쩌면 엄마의 투영이지 않을까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의 학대 해석이자 배우분들의 분석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겨진 엄마의 흔적이자 호프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케이. 그 K가 이제 그만 놓고 너의 삶을 찾으라고 말했을 때 호프에게는 많이 잔인하게 들렸을까 싶어 대본을 읽으면서 눈물을 글썽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마지막 난 에바 호프 라며 퇴장하는 장면에서 눈물은 나면서도 입은 웃게 되는 그런 극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호프였습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만큼 실제 사건에 대한 자료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요제프는 카프카, 베르트는 카프카의 지인이던 보르트라는 인물로 카프카 본인이 죽고 나면 자신의 원고를 없애달라는 말은 사실이며 보르트가 유언을 지키지 않고 이후 다시 묶어 성, 실종자, 소송으로 재발표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프카의 대표작입니다. 이후 보르트가 사망 전 비서였던 에스더 호프에게 자신과 카프카의 원고 전부를 맡기게 되고 다시 호프가 자신이 딸들에게 물려준 것이 극에서는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 베르트를 악역에 가깝게 표현했다 생각됩니다. 케이는 카프카의 소설 성, 소송의 주인공이며 실종자의 주인공인 카를 로스만의 이니셜 또한 K, 카프카의 이니셜 또한 K인 것, 그리고 요제프의 손에서 베르트, 마리를 거쳐 호프의 주변을 계속 지켜보며 모든 이야기를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는 것에서 만약 카프카라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작가님의 상상 속 이미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들과 별개로 너는 이미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K가 호프에게 그리고 호프의 뒤에서 무대를 지켜보고 있을 관객들에게 작가가 전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K라는 이름이 극 쪽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며 오직 캐스팅보드나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북, 대본집에서만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카델은 전쟁이라는 뜻을 가진 가상의 인물로 호프가 그동안 견딘 불행들, 그러니까 어머니와 베르트의 경우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한 불행이었지만 카델과의 관계, 그리고 그와 엮이면서 생기는 불행들은 오롯이 호프 본인이 선택한 결과이자 불행이라는 점에서 작가가 카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극은 현실인 이스라엘 법정과 호프의 망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됩니다. 장면들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조명과 소품의 활용은 자칫 어둡게 느껴질 장면도 보다 편하게 볼 수 있어 관객에게 친절한 연출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늙은 호프와 K 둘을 제외한 베르트, 마리, 카델, 어린 호프 이상 주연 배역 4명이 모두 이중배역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앙상블 4명의 의상 디테일과 앙상블을 책갈피라고 지칭하는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이쯤하고 호프라는 극을 처음으로 예매해 보려는 관객의 입장에서 고려하실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프는 인터미션이 없습니다. 110분이라는 짧지 않은 런타임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고 대부분 효과를 위한 조명과 핀 조명으로 무대를 꾸며 전반적으로 밝기가 낮은 극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초반부에는 많이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의 의도인지 극의 초반부에는 밝은 넘버들과 배역들의 군무 등 시선을 사로잡을 요소들을 많이 배치해서 집중력을 유도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그래도 첫 관람 때는 많이 졸렸습니다. 해당 회차가 끝나고 현장 구매한 대본집과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공식 프레스콜 영상을 보면서 현장에서 놓친 넘버들을 다시 한번 보고자 재관람하는 일이 없었다면 솔직히 이 영상을 만들 정도의 애정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뮤지컬을 가장 좋아합니다. 연극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극이 제 첫 영상인 레드였다면 뮤지컬은 자신있게 호프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니까요. 결론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K가 호프에게 얘기해주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메시지가 당시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어서 눈물을 참느라 대본집을 끝까지 읽는데 여러 번 걸리기도 했고 무대의 구성과 조명, 넘버들이 아기자기한 게 제 개인적인 취향과 너무 잘 맞아서 매번 호프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예매 페이지를 바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매를 하는 데 있어 조금의 도움을 드리자면 호프 역은 나이든 여자이자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의 절절함을 연기하기 때문에 노련한 베테랑 배우분들이 보통 캐스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민되는 배우분이 계신다면 배우분의 필모그래피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역은 아무래도 극의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하고 개인 넘버에서는 절절함이 묻어나며 가창력 또한 많이 요구되는 배역으로 저는 해당 배우분들의 다른 넘버나 커버곡들이 올라간 유튜브 영상을 참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로는 마리오프와 어린오프의 두 배역이라 생각하는데 등장하는 씬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중요한 장면들은 다 관여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특히 베르트에게 배신당한 이후 원고에 대해 더욱 집착하게 되는 마리오프와 어린오프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어린오프가 혼자 부르는 별이라는 넘버가 제가 세 번째 관람을 하러 갔을 때 가장 울먹이며 본 장면인 걸 말씀드리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언급드리지 않은 주요 배역인 베르트와 카델은 그렇게 임팩트 있는 넘버가 부여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로는 두지 않았으니 연기력이 중요한 배역이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도 다시 호프가 돌아온다면 어떤 캐스팅으로 돌아오더라도 한 번은 보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프 역에 김선영 배우님이 오시면 좋겠네요. 2023년이 최근인 걸 보면 아마 다음 시즌은 2025, 2026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뮤지컬 호프였습니다. 가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본업을 잃어버린 물리치료사 잉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